평생 법인세, 소득세 내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가 내 자녀한테 주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냐. 최대 30억이라고 치면 5억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상담을 가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혹시 상속인들은 몇 분이세요? 파악하고 계신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 질문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손주들은 몇 분 계세요? 배우자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인들의 주택수는 어떻게 되세요? 상속받고 나서 재산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들도 추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속세 신고라는 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 상속인들이 다음 생을 영위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와 상속세 이유를 대응한 의사결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속세 신고가 왜 중요하냐, 여기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속세라는 건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총합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일부는 상속인, 일부는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나누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인이 이게 재산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평생 법인세, 소득세 내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재산으로 자산 취득을 해서 이게 증식이 된 건데 내가 내 자녀한테 주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냐. 부의 재분배 혹은 조세 형평, 물론 그 취지들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바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봐도 세율이 50%씩 하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최근에 뭐 이런저런 개정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결정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최선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되게 흔한 케이스인데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 집이 있다고 쳐볼게요. 강남 소재 구축 아파트 국민평형, 지금 대충 시세로 한 30억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이 배우자가 없다고 하면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엄청난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을 뿐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요. 8억의 세금을 납부할 돈이 어디 있죠?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상속을 해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자녀 2명이서 나눠 갖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이 한 채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순위 상속인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추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문제고 가지고 있을 때도 문제고 처분할 때도 문제예요. 상속주택이 하나 추가되면서 계속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죠. 1주택자와 아닌 경우가 보유세 차이만 해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행 정부는 2주택 이상자, 즉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는 상황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주택수나 상황, 이후 처분 계획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정평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니까 차치하고 저는 약간 더 원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명확해야 돼요. 세금 최소화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둘째, 셋째한테 더 많이 줄 거예요. 혹은 어떤 부동산은 무조건 첫째한테 가야 돼요. 이런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속세 상담에서 목적하는 바가 결국 세금 최소화라고 하면 저희가 그 구조를 짜드릴 거고, 가정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온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 이후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내는 대신에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한 5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안 낼 수도 있지만 상속세 1억을 미리 내고 나중에 양도세로 한 2억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 낼 세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번에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 물납이든 연부 연납이든 시간에 그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총합이 적은 세금을 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지금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나올 세금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게 나오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무조사 대응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세목은 무조건 검증이 들어가는 세목이에요. 이 세무사가 넣은 신고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100% 검증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라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100% 검증이 들어가니까 이 과정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누가 세무조사를 잘할 수 있느냐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신고를 준비한 세무사님이 유리합니다. 이 신고를 준비할 때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사님이 첫 번째로 유리하고, 두 번째는 이 신고를 실제 진행해본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님도 계시겠죠. 납세자의 입장이 아니고 국세청의 입장에서 실제 조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조사 과정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상속세 신고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알고 싶은 건 이거겠죠?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 어떤 세무사를 만나야 내 상속세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가 될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도 보면 뭐 전문의 제도가 있고 변호사님들도 보면 전문 분야가 있죠. 뭐 이혼이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세무사라고 그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거래처 관리를 주 업무로 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같은 세목이 주 업무인 거죠. 이 업무들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1년에 상속세 신고가 몇 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상속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매월 수십 건의 신고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상속이 진행이 되면 협의분할이라는 걸 하는데, 배우자 공제가 뭐 5억에서 30억까지 되니까 최대치 공제를 받으려고 무조건 배우자한테 가장 많이 전부 다 몰빵해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가 뭐 최대 30억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법정 지분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의 크기가 얼마냐 혹은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배우자분한테 다 주는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분이 상속 재산이 이거 말고도 기타 재산들이 있었다고 하면 상속까지 받아서 이 재산이 합산이 되면 그 다음 상속은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고 못 받고의 상황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상속인 간에 뭐 소송이 발생하거나 하면 바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기한, 통상 신고기한부터 9개월의 여유를 주는데, 그때까지는 배우자분에 대한 귀속이 확정이 돼야 공제도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아직 소송이 판결이 안 나서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 확정이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제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 30억 원의 공제 자체를 아예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 사실 사유서 제출 한 장의 일로 굉장히 큰 세금 차이가 오고 갈 수 있어요. 최대 30억이라고 치면 최고세율 50% 하에서 거의 15억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 저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속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을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를 고르는 두 번째 기준, 저는 사후관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사후관리라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넣은 신고서에 대한 조사까지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신고를 넣었는데 뭐 한 두세 군데 상담을 받아봤더니 딴 데는 다 세금이 10억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만 5억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저기가 일을 잘하는 데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5억을 적게 냈는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결국 조사 과정에서 추징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2년 지나서 이 조사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이 붙으면 못해도 한 30%가 붙을 거고 5억 차이면 1억 5천이 가산세로 붙겠죠. 이건 좋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신고도 잘 들어가고 조사까지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검증을 해요. 물론 저희도 경험이 많죠. 세무사의 시각으로 이 신고서와 조사를 대응을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 조사센터에 한번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이슈들을 말해주지 않고 조사센터에서 한번 포착을 해보라고요. 그럼 거기서도 자산은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고 금융기록은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고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미리 예상한 것들과 이제 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포착이 될지 그리고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신고 전반을 누가 컨트롤하냐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상속 문제 하나를 처리할 때도 법무가 개입될 수도 있고 감정평가가 개입될 수도 있고 세무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가장 컨트롤 타워는 세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이 계시다면 우리가 맞닥뜨릴 일련의 행위들을 먼저 보면 장례 절차를 가장 먼저 치르셔야 될 거고, 이게 끝나면 사망신고 등의 행정 절차가 들어갈 거고, 이게 끝나면 우리가 뭐 상속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갈 거고, 여기 수반되는 금융사 조회라든지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무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세무신고하는 세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상 세무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감정평가도 어떤 걸 받을지 어떤 금액이 적정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상속 등기도 귀속이 어떻게 협의 분할이 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 업무가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세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랑 감정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다 스케줄이랑 관리를 해드릴 거고, 서류 준비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각 자격사 분들께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이 진행되는 모든 스케줄과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저희 쪽에서 다 대행이 됩니다. 모든 상담은 일단 제일 빠르면 좋죠. 빠르면 좋은데, 굳이 나눠서 생각하자면 아직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 전이라고 하면 상속인들은 이제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 인출이나 증여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상담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다 하시면 상속 절차 일단 급하니까 먼저 진행을 하시고, 지자체 가서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때 먼저 오셔서 일련의 행위들을 자문을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상속이라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몇 번 겪지 않을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고를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상속 말고도 2차적으로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상속이라는 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그 다음 삶을 영위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신고서를 넣느냐가 아니고 어디까지 상속인 분들의 상황과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설계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컨설팅 센터 이정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